나는 돌아왔다.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밤 9시 디즈니 이사회가 극비리에 내린 결정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은퇴했던 전설의 CEO 밥 아이거를 2년 만에 다시 불러온 겁니다. 주가는 67달러로 14년 전 수준이었고 디즈니 플러스는 적자의 늪이었으며 정치 논란에 휩싸여 마법이 사라진 왕국. 그로부터 2년 주가는 115달러로 70% 올랐고 스트리밍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미키마우스를 만든 지 100년 디즈니는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을까요? 2005년 10월 마이클 아이즈너의 뒤를 이어 ABC 출신 방송인 밥 아이거가 디즈니 CEO가 됐습니다. 첫 결정은 충격적이었죠. 스티브 잡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픽사를 팔 생각 있습니까? 2006년 1월 픽사를 7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모두가 비싸다고 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토이스토리 하나로 10억 달러를 벌었고 15년간 픽사 영화들이 2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스티브 잡스가 디즈니 최대 개인 주주가 되며 이사회에 혁신 DNA를 심었다는 점입니다. 2009년 마블을 40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슈퍼히어로는 애들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영화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하나로 28억 달러, MCU 전체로 300억 달러 이상, 인수가의 7배를 뽑아냈습니다. 2012년엔 루카스필름을 40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며 스타워즈를 손에 넣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디즈니 주식으로 대금을 받아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이익을 봤죠. 디즈니는 새로운 3부작과 만달로리안 같은 스핀오프로 100억 달러 이상 벌어들였습니다. 디즈니랜드에 만든 갤럭시 엣지는 연간 20억 달러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9년이 절정이었습니다. 21세기 폭스의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713억 달러에 인수해 할리우드 최강자가 됐죠. 아바타, 엑스맨, 심슨 가족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전체 영화 시장의 33%를 장악했고 같은 해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하며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첫날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죠. 아이거는 15년간 디즈니 시가총액을 480억 달러에서 2570억 달러로 5배 이상 키웠습니다. 2019년 주가는 153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영화, 테마파크, 상품, 스트리밍까지 완벽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완성한 듯 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밥 아이거가 은퇴하고 파크 부문 출신 밥 채팩이 CEO가 됐습니다. 불과 3주 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덮쳤죠. 전 세계 디즈니 파크가 문을 닫았고 영화관도 폐쇄됐습니다. 2020년 2분기에만 47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죠. 채팩의 대응은 과감했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원 2만 8천 명을 해고했고 디즈니 플러스에 올인했죠. 뮬란을 극장 개봉 없이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직행시켰습니다. 29.99달러 추가 요금을 받았지만 반응은 차가웠죠. 블랙 위도우도 극장과 스트리밍 동시 개봉했다가 스칼렛 요한슨이 5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창작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마블의 케빈 파이기가 직접 아이거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픽사의 피트 닥터도 채팩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했죠. 루카스필름의 캐슬린 케네디는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이거가 20년간 쌓은 신뢰가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2022년 3월 플로리다 주정부와 정치적 충돌까지 폭발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성소수자 교육 제한 법안에 디즈니가 반대하자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1967년부터 유지된 디즈니월드의 특별자치구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섰죠. 보수층에선 디즈니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킨다는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보층도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죠. 양쪽에서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자는 늘었지만 적자도 함께 늘었습니다. 2022년 4분기에만 1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죠. 콘텐츠 제작에 33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넷플릭스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져 2022년 11월 86.7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54% 폭락이었죠.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디즈니 이사회는 채택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계약이 2년이나 남았는데도 즉시 퇴출시킨 거죠. 그리고 71세의 밥 아이거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이거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디즈니는 내 인생이다. 위기에서 구해내겠다. 월요일 장 시작과 함께 주가는 6.3% 급등했습니다. 아이거의 첫 조치는 조직 문화 회복이었습니다. 채택이 만든 중앙집권적 DMED 조직을 해체하고 영화, TV, 파크, 상품 부문의 자율권을 돌려줬죠. 크리에이터들과 1대1 미팅을 하며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창의성이 비즈니스를 이끌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2023년 2월 7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죠. 직원 7,000명을 추가 해고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불가피했습니다. 메타버스 부문을 폐쇄하고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도 축소했습니다. 양보다 질로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죠. 세 번째는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디즈니 플러스 광고 없는 요금제를 7.99달러에서 10.99달러로 37% 인상했습니다. 2023년 10월 다시 13.99달러로 올렸죠. 반발을 우려했지만 해지율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파크 입장료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디즈니 월드 매직 킹덤 1일권이 2022년 109달러에서 2024년 최고 189달러가 됐죠. 그래도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2024년 5월 7일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다이렉트 투 컨슈머 부문이 2024년 2분기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4,700만 달러를 기록한 거죠. 작은 숫자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2024년 3분기엔 3억 2,100만 달러로 늘었고 4분기엔 2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첫 흑자 달성이었죠. 영화도 부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2023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전 세계 8억 4,580만 달러를 벌었고 인어공주 실사판이 5억 6,970만 달러를 기록했죠. 2024년 인사이드 아웃 2는 16억 9,600만 달러로 애니메이션 역사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도 13억 3,800만 달러로 R등급 영화 신기록을 세웠죠. 2023년 8월 아이거는 ESPN을 스포츠 베팅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와 15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고 ESPN벳을 출시했죠. 디즈니가 도박 사업에 뛰어든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2025년 400억 달러로 성장할 스포츠 베팅 시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폭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함께 합작 스포츠 스트리밍을 발표했습니다. 세 회사의 모든 스포츠 채널을 하나로 묶은 서비스죠. 6월 42.99달러로 책정됐지만 법무부가 독점 우려로 조사 중입니다. 승인되면 ESPN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크 사업은 여전히 디즈니의 심장입니다. 2024 회계연도 파크 부문 매출이 342억 달러, 영업이익이 91억 달러를 기록했죠.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특히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완전 정상화되며 중국 시장이 다시 열렸고 도쿄 디즈니시에 2024년 6월 오픈한 판타지 스프링스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크루즈 사업도 확장 일로입니다. 2024년 12월 디즈니 트레저호가 첫 항해를 시작했고 2025년 디즈니 디스티니호가 진수 예정이죠. 한 척당 건조 비용이 15억 달러지만 7박 크루즈 요금이 1만 달러를 넘어도 2년 전에 매진됩니다. 프리미엄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죠. 2024년 회계연도 디즈니 전체 매출은 9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2억 달러를 기록했죠. 부문별로 보면 파크가 매출 342억 달러에 영업이익 91억 달러로 여전히 최고 수익원이고 스트리밍이 매출 208억 달러에 영업이익 3억 2,100만 달러로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화 부문은 매출 95억 달러를 올렸지만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이익률은 높지 않았죠. 부채 상황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폭스 인수로 한때 540억 달러까지 늘었던 순부채가 2024년 9월 기준 388억 달러로 줄었죠.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80억 달러를 넘어서며 부채 감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A-를 유지하고 있어 재무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이거의 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75세가 되는 시점이죠. 후계자 선정이 최대 과제입니다. 내부 후보로는 ESPN의 지미 피타로, 파크의 조시 다마로, 영화의 앨런 버그만, 엔터테인먼트의 데이나 월든이 거론됩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 아이거가 직접 2년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넬슨 펠치의 위임장 대결을 막아낸 것도 중요했습니다. 트라이언 파트너스를 이끄는 펠치가 이사 2명을 교체하려 했지만 주주들의 94%가 아이거 경영진을 지지했죠. 31억 달러를 투자한 펠치는 결국 10월에 지분을 매각하고 떠났습니다. 디즈니와 한국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한 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섰죠. 무빙이 큰 성공을 거뒀고 서울의 봄, 최악의 악 등도 화제가 됐습니다. 2025년에는 10편 이상의 한국 오리지널을 준비 중입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과도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죠. 디즈니의 진짜 자산은 100년간 쌓아온 지적 재산입니다.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부터 시작해 겨울왕국과 모아나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유산, 토이스토리부터 인사이드 아웃까지 픽사의 걸작들, 아이언맨부터 블랙팬서까지 마블의 슈퍼히어로들, 그리고 스타워즈라는 우주 대서사시, 여기에 폭스 인수로 얻은 아바타와 심슨까지, 이 모든 IP가 영화에서 파크로, 파크에서 상품으로, 상품에서 게임으로 이어지는 무한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위협도 분명합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이 콘텐츠에 연간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죠. 극장 관객은 코로나 이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코드 커팅으로 ESPN 수익이 계속 줄고 있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도 많습니다. 인도와 동남아 등 신흥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에픽게임스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게임 사업에도 진출했죠. 스포츠 베팅은 2030년 1,500억 달러 시장이 될 전망이고 테마파크도 2031년까지 6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디즈니 주가는 115달러 선으로 2021년 3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203달러의 57% 수준이지만 2022년 11월 저점 86.75달러에서 33% 올랐죠. 시가총액은 약 2,090억 달러로 넷플릭스의 3,000억 달러보다 작지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250억 달러나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73억 달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1923년 10월 16일 월트와 로이 디즈니 형제가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를 차렸을 때 자본금은 고작 500달러였습니다. 1928년 11월 18일 미키마우스가 증기선 윌리로 데뷔했고 1937년 12월 21일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세계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역사를 썼죠. 1955년 7월 17일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어 테마파크 시대를 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디즈니는 여전히 꿈을 파는 회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공주와 왕자님의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는 슈퍼히어로의 모험을,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팝니다. 스트리밍 전쟁과 AI 시대에도 이런 감성적 가치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바바이거가 2026년 떠나면 디즈니는 8번째 CEO를 맡게 됩니다. 누가 오든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100년 역사가 증명하듯 디즈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압니다. 주가가 200달러로 갈 수도 50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미키마우스의 웃음소리는 계속 들릴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말했습니다.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백살 디즈니가 증명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꿈은 영원하고 마법은 계속된다는 것.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즈니의 두 번째 10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